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동네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벽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이런 게 있었나? 하고 놀란 적 말이에요. 아니면 이웃집 할머니와 이야기하다가 나는 매달 5만 원씩 받고 있어 라는 말을 듣고 그게 뭐예요? 하고 되물어본 적은 없으세요?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조건에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제도들이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몇 년째 그냥 놓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여러분의 주소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효도수당처럼 신청하고 사흘 만에 통장에 입금되는 것부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까지 말이에요. 어떤 제도가 있는지, 내가 해당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도 나도 이거 받을 수 있구나 하고 당장 주민센터에 가고 싶으실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지역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해온 김정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슴 아픈 일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몰라서 못 받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얼마 전 제게 찾아온 78세 박순덕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주민센터에 오셨는데 처음엔 주민등록등본만 떼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니 혼자 사시면서 한 달에 받는 돈이 국민연금 30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우리 동에서 나오는 효도수당 받고 계세요? 그게 뭔가요?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는 정말 놀라셨어요. 당신 같은 평범한 노인이 무슨 수당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컴퓨터로 확인해 보니 할머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셔서 효도수당뿐만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냉방비 지원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날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 드렸고 사흘 후 할머니 통장에 5만 원이 입금됐어요. 할머니가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몇 년 전부터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왜 아무도 이런 거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가 만약 3년 전부터 알고 계셨다면 벌써 180만 원은 더 받으셨을 거거든요. 매달 5만 원씩이니까요. 이런 일이 박순덕 할머니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작년 겨울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라며 상담받으러 오신 82살 최영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사시는데 월 소득이 8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였어요. 연간 13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동안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할아버지, 이거 받으시면 겨울 난방비 걱정 많이 덜 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나 같은 사람도 정부에서 도와주나요? 할아버지도 정말 놀라하셨어요.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줄 거야 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계셨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들은 모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조건에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동에만 해도 효도수당, 장수수당, 에너지 바우처, 냉방비 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받을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받고 계신 분은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하지 않고 계세요.
특히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에요. 조건은 똑같은데 어떤 분은 여러 해 동안 꾸준히 받고 계시고 다른 분은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동에 사시는 76살 되신 두 할머니가 계세요. 한 분은 3년 전부터 효도수당과 에너지 바우처를 모두 받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작년에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셨어요. 조건은 똑같았는데 말이에요. 먼저 알고 신청하신 할머니는 벌써 150만 원 넘게 받으셨고 늦게 아신 분은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다 놓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이런 복지 혜택들이 지역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우리 딸이 서울에 사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는 70세부터 효도수당을 매달 5만 원씩 드리는데 옆 시에서는 75세부터 3만 원만 주거든요. 심지어 어떤 지역은 아예 이런 제도 자체가 없는 곳도 있어요. 작년에 부산에서 이사 오신 81살 김말순 할머니가 계세요. 부산에서는 장수수당이라고 해서 매달 3만 원씩 받고 계셨는데 우리 시로 이사 온 후에 똑같은 걸 신청하려고 오셨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우리 시에는 장수수당이 없고 대신 효도수당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라도 받을 수 있나요? 다행히 할머니는 우리 시 효도수당 조건에 맞으셔서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부산보다 2만 원이 더 많았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반대 경우도 많아요. 이사 와서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더 복잡한 건 나이 조건이에요. 어떤 지역은 65세부터, 어떤 곳은 70세부터, 또 어떤 곳은 75세부터 가능해요. 소득 기준도 제각각이고요. 지난달에 상담받으러 오신 73세 박영철 할아버지 경우를 보면요.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정도 받고 계세요. 우리 동에서는 이 정도면 효도수당 받기 어려운 소득이에요. 그런데 옆 동네에서는 월 7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아쉽게도 우리 동네 기준으로는 소득이 조금 높으셔서 효도수당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정말 아쉬워하셨어요. 같은 시에 사는데도 동네 하나 차이로 받고 못 받고가 갈리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신청 방법이에요. 요즘은 정말 간단해졌거든요. 며칠 전 81세이신 최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오셨어요.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나오기 힘드신 상황이었는데 며느리가 대신 신청하러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와야 하나요? 아니에요. 가족분이 대신 신청하셔도 됩니다. 며느리가 준비해 온 서류는 간단했어요. 할머니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이게 전부였어요. 신청서는 제가 도와드려서 작성했고요. 이렇게 간단한 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요. 며느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말 간단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미리 조회해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최종 신청은 주민센터에 와서 하셔야 하지만 미리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는 있어요. 지난주에 68세 되신 아들이 70세 되신 아버지 대신 와서 상담받으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니 여러 개가 나오던데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아버지 소득과 나이를 확인해보니 효도수당과 에너지 바우처 모두 해당되셨어요. 아들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분 아버지는 다음 날 바로 오셔서 신청하셨고 일주일 후에 첫 번째 수당을 받으셨어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작년 12월에 신청하신 분과 올해 1월에 신청하신 분의 차이를 보면요. 12월에 신청하신 분은 그해 12월분부터 받기 시작하셨지만 1월에 신청하신 분은 1월분부터예요. 한 달 차이로 5만 원을 놓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빨리 신청하세요 예요. 조건만 맞으면 신청한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연말연시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새해 되면 신청하겠다고 미루시는데 그 한두 달이 나중에 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신청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경험한 일인데요. 76세 되신 이명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일하는데 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할아버지더러 효도수당 신청하러 가라고 했대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 였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할아버지는 주소지가 문제였어요. 할아버지, 혹시 최근에 이사하셨나요? 아, 석 달 전에 옆 동네로 이사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바로 그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이사는 했는데 전입신고를 아직 안 하셨던 거예요.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직 이전 주소로 되어 있었고요. 할아버지, 먼저 전입신고를 하시고 나서 신청하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정말 당황하셨어요. 이사 온 지 벌써 석 달이나 됐는데 전입신고를 깜빡하셨던 거거든요. 전입신고 처리하는데 이틀 정도 걸렸고 그 후에야 효도수당 신청이 가능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이틀 늦게 신청하게 됐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특히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신 분들 중에서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82살 김영희 할머니인데 딸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하면서 할머니도 함께 모셔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부산에서 효도수당을 받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서울로 이사 가시면 거기서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그럼 부산에서 받던 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중단되고 서울에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서울 가서도 받을 수 있을지, 금액은 얼마나 될지 말이에요. 실제로 며칠 후에 딸이 전화를 주셨어요. 서울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해보니 우리 지역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할머니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속상해하세요. 부산에서는 받았는데 서울에서는 못 받는다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같은 나라인데 사는 곳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사 갈 곳에서도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서류 준비예요.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빠뜨리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오신 78세 박정자 할머니 경우를 보면요. 할머니는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오셨는데 통장 사본이 문제였어요. 할머니, 이 통장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한 10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통장이 너무 오래됐고 최근 거래 내역이 거의 없었어요. 은행에서 휴면 계좌로 분류된 상태였거든요. 할머니, 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활성화시키시거나 새로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또 은행에 가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 거죠. 이런 일을 피하려면 미리 본인 통장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입출금 거래가 있었는지, 통장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득 확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본인 소득을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며칠 전에 상담받으러 오신 71세 최봉수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할아버지,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글쎄요. 국민연금 받는 게 전부인데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월 45만 원 정도였어요. 우리 지역 효도수당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할아버지, 다행히 조건에 맞으셔서 신청 가능하세요. 할아버지가 정말 놀라셨어요. 본인은 소득이 많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기준에 맞으셨거든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소득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확인해 보니 기준을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전에 본인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타 수입 등을 모두 합쳐서 말이에요. 특히 자녀분들이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어서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신청 시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작년 연말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74세 되신 김순희 할머니가 12월 말일에 오셨거든요. 할머니, 내일이 연말이라 오늘 신청하시면 올해 12월분은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럼 내년에 와서 신청해도 되잖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결국 다음 해 2월에 와서 신청하셨는데
한 달분인 5만 원을 그냥 놓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당장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어제 정말 기뻤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석 달 전에 효도수당 신청하러 오셨던 79세 이춘복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다시 오신 거예요. 선생님, 할머니가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왔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석 달 동안 15만 원을 받았어요. 이 돈으로 손자 용돈도 주고 병원비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제가 할머니께 드린 말씀이 기억나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에요. 제가 특별히 해드린 게 아니라 원래 받으셔야 할 돈을 찾아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만약 작년에 신청하셨다면 벌써 60만 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재작년부터였다면 120만 원이고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알고 신청한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놓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정말 안타까운 상담을 했어요. 83세 되신 박만수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이웃집 할아버지가 효도 수당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집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가요? 나이도 비슷하고 형편도 비슷한데 말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조건이 똑같으셨어요. 이웃집 할아버지는 2년 전부터 받고 계셨고 박만수 할아버지는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할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못 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었어요. 지난 2년 동안 받지 못한 12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거든요. 죄송하지만 신청한 달부터만 받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 표정이 정말 아쉬우셨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알고 모르고의 차이로 120만 원을 놓치신 거니까요.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알고는 있는데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요. 지난달에 상담받으러 오신 75세 최영자 할머니가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같은 사람이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도 되나요?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요? 할머니는 본인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안해 하셨어요. 나라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거든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를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받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신청하셨고 지금 매달 5만 원씩 받고 계세요. 처음에는 미안해 하시더니 지금은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이런 마음 때문에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이 사회를 위해 살아오신 대가예요. 받으시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정말 간단해요. 내일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담당 직원이 여러분의 나이, 소득, 가족 상황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알려드릴 거예요. 준비할 서류도 어렵지 않아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도면 충분해요. 자세한 건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혹시 몸이 불편해서 직접 가기 어려우시면 가족분이 대신 가셔도 돼요. 요즘은 자녀분들이 부모님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녀분들께도 말씀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부모님을 위한 복지제도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주에도 50대 아들이 70세 되신 어머니 대신 와서 상담받고 가셨어요. 그 어머니는 지금 매달 효도수당과 에너지 바우처를 모두 받고 계세요. 제가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홍보 부족이에요. 좋은 제도가 많은데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셔야 해요.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복지 혜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1년에 한 번씩은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작년에 새로 생긴 냉방비 지원금 같은 경우도 기존에 효도수당 받고 계신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5만 원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1년이면 60만 원, 3년이면 180만 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조건인 분들이 이미 받고 계세요. 여러분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러 가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